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일과 에너지의 전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일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는데, 이 단원에서 학습할 내용은 일의 정의를 알고 일을 계산할 수 있다, 일률의 정의를 알고 일률을 계산할 수 있다,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일을 할 때 일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답니다. 그럼 먼저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정의를 알고 일을 계산할 수 있다가 이 시간에 학습할 목표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의 일을 의미합니다. 지금 4장의 사진이 있는데 이 4장의 사진의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4가지 경우는 모두 일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는 이 4장의 그림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단원 학습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과학에서 일이란 무엇일까요? 과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힘을 주었을 때 반드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일을 내가 했을 때 일을 얼마큼 했을까? 그 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에다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한 값으로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으로 쓰게 되면 여기서 W는 Fs라고 쓸 수 있는데, W라고 하는 것은 일의 양을 의미하고 F라고 하는 것은 힘의 크기, S는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 식을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힘이 필요한데, 이때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물체를 들어 올리는 경우에 해당되는 힘입니다. 즉 물체를 들어 올릴 때에는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의 양은 물체의 무게하고 비례하고, 무게는 질량에 비례하므로 일의 양은 질량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체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중력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1학년 때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물체를 밀거나 끌 때 한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면에서 마찰력에 대해서 일어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찰력에 대해서는 마찰력이 없을 때와 있을 때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마찰이 없을 때에는 일의 양은 0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등속 직선 운동이 가는 것으로 1학년 때 여러분들이 학습한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찰이 있을 경우에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찰이 있을 경우에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물체가 갖고 있는 마찰력과 같은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됐을 때 일을 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과학에서 일의 양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과학에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일의 양이 0인 경우를 찾으면 먼저 힘을 줬다 하더라도 이동거리가 없을 경우가 되겠죠. 즉 힘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았을 때, 단순하게 물체를 들고만 있을 때, 첫 번째 경우에는 마찰력에 대해 쓸 것이고 두 번째는 중력에 대한 것인데, 이동거리가 없다면 일의 양은 0이 되겠죠. 두 번째는 힘이 0일 때입니다. 힘이 0일 경우에는 마찰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중력으로 생긴 일이 0인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찰력, 힘과 이동거리가 있는데 힘과 이동거리가 수직을 이루는 경우에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공위성이 우리 지구 주위를 돌고 있을 때에 지구가 인공위성이 하는 일은 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정의에서 반드시 물체의 힘이 작용했을 때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을 때에는 힘의 방향과 인공위성이 이동하는 방향이 직각이기 때문에 일의 정의에 위배되므로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물체를 들고 수평을 걸어갈 때는 드는 힘으로 하는 일은 0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도 중력과 이동거리가 수직이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의 양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일의 양은 힘과 비례하고 이동거리하고도 비례하고, 일의 양은
힘과 이동거리의 그래프에서 나오는 도형의 면적으로 우리는 일의 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을 양을 구할 때 단위를 볼 때는 단위에는 가장 많이 쓰는 단위를 줄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여기에서 1줄이라고 하는 일의 양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이동시켰을 때 일의 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 즉 1뉴턴 곱하기 1m를 우리는 1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1줄은 약 0.1kg 중 미터와 같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의 단위 중에 이제 킬로그램 중 미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킬로그램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이면서 동시에 힘의 단위가 되겠죠. 중력의 단위가 되겠죠. 따라서 1kg 중의 힘으로 물체를 1m 이동시켰을 때의 일의 양으로 1kg 중 미터는 9.8Nm이며 9.8J과 같은 크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힘의 단위에서 1N과 1kg 등의 정의는 1학년 때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으로서 1N은 질량 1kg의 물체에 작용하여 1m/s 제곱의 가속도를 생겨하는 힘이고, 1kg 중은 질량 1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뜻합니다.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같아야 우리는 일을 했다고 말하는데, 예외적으로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체는 수평으로 이동을 했는데 힘은 대각선으로 작용했죠. 이럴 경우에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시간과 관계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일정할 때의 일의 양과 일의 양이 일정할 때 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의 차이를 우리는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일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일률의 정의는 단위 시간당 하는 일의 양으로 구하고, 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일률은 일의 양을 시간으로 나누는데, 이때 시간의 단위는 초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는 식을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 일률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물체의 속력을 곱한 값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식이 변형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 때에 적당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률의 그래프를 그리면 일률과 일의 관계, 일률과 시간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일의 양하고는 비례하고 시간하고는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일률은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이 똑같은 양의 일을 할 때 시간이 적게 걸릴수록 일률이 크다는 걸 나타내고 있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력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일률이라는 것으로서 전기 에너지, 단위 시간당 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률의 단위는 1W라는 단위를 가장 많이 쓰는데, 1의 양에다가 시간의 비를 나타내기 때문에 1W라고 하는 것은 1J/s이고, 줄은 다시 Nm/s로 바꿀 수가 있겠죠. 따라서 1W는 1J/s 같고 1Nm/s와 같고 0.1kg/m/s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1과 일률을 나타내는 단위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공업용 단위로 쓰는 일률의 단위는 HP라고 쓰고, 우리가 horsepower, 즉 마력이라고 하는 단위를 주로 많이 쓰는데, 1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75kg짜리 말이 내는 인류를 뜻합니다. 따라서 1마력은 75kg/m/s로서 약 735W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746W로 사용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단원 1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